전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장 박휘락 교수입니다. 저는 최근 14편의 영문 논문과 2권의 영문 저서를 발간하였듯이 북핵에 관하여 오랫동안 연구해왔습니다. 중요 안보 문제를 AI 기술을 활용한 목소리와 영상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 국가 안보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아주 치명적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전술, 바로 용어 혼란 전술에 대해 파헤쳐보려 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용어 혼란 전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익숙합니다. 북한이 외치는 우리 민족끼리, 자주라는 말은 얼핏 들으면 민족의 주체성을 감조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내부 매뉴얼에서 자주는 곧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파괴를 의미하는 코드입니다. 북한이 말하는 평화는 전쟁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부르주아 세력이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뜻합니다. 민주 또한 자본가 계급을 배제하고 노동계급 중심의 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선량한 국민들입니다. 북한이 던진 자주, 평화, 민주라는 아름다운 꽃무늬 포장지를 우리식의 순수한 가치로 해석하면서 북한 정권에 대해 무비판적인 환상을 갖게 되는 것이죠. 가장 최근에 우리가 겪은 뼈아픈 실패는 바로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입니다. 북한은 1970년대부터 이 용어를 치밀하게 사용해왔습니다. 그들이 정의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미국의 핵 우산을 제거하고 핵을 투사할 수 있는 주한미군이 이 땅에서 완전히 떠나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순진했습니다. 우리나라는 핵이 없고 주한미군도 전술핵을 철수했으니 한반도 비핵화는 곧 북한의 핵 포기를 말하는 거겠지라고 우리 마음대로 해석해버린 겁니다. 이 오판의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2018년부터 2019년 사이 김정은의 화전양면 체계소가 3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미북 정상회담을 열어주었습니다. 그 황금 같은 시간 동안 미국은 북한 핵시설에 대한 결정적인 군사 옵션을 검토조차 하지 못했고 북한은 오히려 엄청난 규모의 핵전력을 구축할 시간을 공짜로 얻었습니다. 최근 남한 사회에서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용어 혼란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전 비디오에서 설명했습니다만 바로 핵잠수함 건조 논란입니다. 군사 전문가들이나 일반 대중에게 핵잠수함은 통상적으로 핵무기를 답재한 잠수함을 연상시킵니다. 우리도 핵잠수함이 있으면 북한 핵에 대응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을 자극하죠. 그런데 잠수함 전력 증강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비판이 일면 이것은 핵무기가 아니라 핵추진력, 원자력을 이용한 잠수함일 뿐이다 라고 말을 바꿉니다. 핵잠수함이라는 용어가 주는 강력한 상징성으로 국민적 지지를 얻어내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제는 대통령이 사업을 확정하고 미국 대통령에게 승낙을 받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최근 들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는 정확한 명칭을 쓰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습니다. 핵잠수함이라는 단어가 주는 의도적인 오해와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는 자성 어린 목소리입니다. 가장 교묘하고 심각한 사례는 전자권 전환입니다. 여기에는 의도적인 단어 줄이기와 번역의 왜곡이 숨어 있습니다. 전시 작전 통제권이라는 긴 용어를 전자권으로 줄여 부르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은 이것이 어떤 단어의 조합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작전 통제권은 군사적 전문 용어로 기업으로 치면 여러 계열사가 공동의 목표를 위해 영업 통제권을 한 사령탑에 일임하는 것과 같습니다. 적과 싸울 때 지휘권이 분산되면 반드시 패배하기 때문이죠. 미국 측 용어인 트랜지션이나 트랜스퍼는 6.25 전쟁 당시 우리로 이양받았던 권한을 우리에게 전환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의 입장에서는 환수가 정확한 표현입니다. 과거 평시 작전 통제권 때는 환수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왜 전시 작전 통제권에는 전환이라는 부드러운 말을 쓸까요? 환수라는 단어가 주는 강력한 변화의 느낌, 그리고 한미연합사 해체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국민적 불안감을 잠재우기 위해서입니다. 별일 아닙니다. 그저 시스템이 전환되는 것뿐입니다. 라는 인상을 주기 위한 고도의 용어 전술입니다. 전환한다는 말은 전환으로 줄일 수 있지만 전환받는다는 것을 전환으로 줄일 수는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계와 언론에서 흔히 쓰는 억지라는 표현을 짚어봅시다. 원어인 디터런스는 우리 국방부와 군에서 공식적으로 억제라고 번역합니다. 핵 확장 억제, 억제전략위원회가 공식 명칭이죠. 하지만 일부 학자들과 언론은 굳이 일본식 번역인 억지를 고집합니다. 여러분, 일상생활에서 억지라는 말을 언제 쓰십니까? 억지 부리지 마라 할 때처럼 부정적인 고집을 뜻할 때 주로 씁니다. 디터런스의 뿌리는 범죄 억제입니다. 범죄를 저지르면 감당할 수 없는 처벌을 받는다는 응징에 의한 억제, 그리고 범죄 자체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부에 의한 억제가 핵심이죠. 그런데 유독 핵 문제에서만 억지라는 일본식 용어를 사용함으로써 일반 국민들이 이 전략의 엄중함과 논리적 명확성을 이해하는 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 공자께서는 정치를 맡기면 무엇부터 하겠느냐 하는 질문에 정명, 즉
이름을 바로잡겠다고 하셨습니다. 명칭이 바르지 않으면 말이 순조롭지 못하고 말이 순조롭지 못하면 사리가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안보, 특히 생존과 직결된 핵전략 분야에서는 이 정명론이 더욱 절실합니다. 용어의 혼란은 판단의 혼란을 낳고 판단의 혼란은 결국 국가의 패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